비가 내리는 서울의 거리였다. 한강변을 따라 흐르는 빗줄기처럼 내 삶도 그렇게 흐트러져 있었다. 체리나, 너 정말 오메가 맞아. 그날 엄마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다. 병원에서 나온 검사 결과지를 쥔 손이 떨렸다. 페로몬 없음. 오메가 특성 미발현이 그런 말로 요약되는 내 존재. 한국 사회에서 오메가는 본능의 노예이자 알파의 보호 대상. 하지만 나는 향기 없는 유령. 결혼 시장에서조차 버림받는 존재. 25살, 서울의 작은 원룸에서 홀로 사는 나, 체린. 매일 아침 지하철에서 사람들의 페로몬 냄새에 질식할 것 같았지만 내 몸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그게 나의 저주였다. 그날 오후, 나는 평소처럼 홍대 거리를 걷고 있었다. 비가 그친 후의 공기, 길거리에서 흘러나오는 케이팝 멜로디, 그리고 카페 창가에 앉은 젊은이들의 웃음소리. 서울의 젊음이 넘치는 그곳에서 나는 항상 외부인이었다. 오메가 클럽에 가입할 자격도 없었고 알파들의 시선은 나를 스치기만 했다. 야, 저의 이 냄새 안 나.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나는 그냥 보통의 베타처럼 살아야 했다. 직장에서의 번아웃, 친구들의 결혼 소식, 그리고 끝없는 외로움. 그러나 운명은 갑자기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들이닥쳤다. 나는 작은 갤러리 앞에 멈춰 섰다. 채원 개인전, 숨겨진 향기라는 팻말이 비에 젖어 번져 있었다. 채원. 그 이름은 낯설지 않았다. 최근 SNS에서 화제가 된 젊은 알파 화가. 그녀의 작품은 오메가의 감정을 알파의 시선으로 그린 것이라 소문났다. 호기심에 문을 밀고 들어갔다. 갤러리 안은 고요했다. 벽에 걸린 그림들, 한강의 물결처럼 부드러운 선,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붉은 물감의 파문. 나는 한 점 앞에 서서 멈췄다. 무향의 꽃. 꽃잎이 피어나려다 말아 쓰러진 모습. 그 그림 속에 내 삶이 그대로 새겨져 있었다. 그림이 당신을 닮았네요.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등 뒤에서 울렸다. 돌아보니 그녀였다. 채원. 28살, 긴 검은 머리를 포니테일로 묶은 알파. 그녀의 눈동자는 깊은 호박색, 그리고 그 순간 공기가 변했다. 그녀의 페로몬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강렬하지 않지만 따뜻한 나무 향기처럼. 보통 오메가는 그 냄새에 무릎 꿇을 텐데 나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그런데 왜? 가슴이 뜨거워지는 기분. 죄송해요. 제가 채원이에요. 이 전시의 주인공, 그녀가 손을 내밀었다. 나는 망설이다 잡았다. 그 손길이 닿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듯했다. 전기가 통하는 느낌. 아니, 그보다 더 깊었다. 내 몸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꿈틀거렸다. 오랜 시간 잠들어 있던 본능이 그녀의 손끝에서 깨어나는 소리. 페로몬. 내 몸에서. 불가능했다. 검사 결과는 명확했다. 하지만 그 순간 나는 느꼈다. 희미하지만 꽃잎처럼 피어나는 내 향기. 채원의 눈이 커졌다. 당신. 오메가,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그녀는 이미 내 손을 놓지 않았다. 아니, 느껴져요. 당신의 향기. 아주 희미하지만 아름다워요. 그날 이후 내 삶은 변했다. 채원은 나에게 연락처를 주었고 우리는 매일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그녀는 알파로서의 삶을 이야기했다. 알파라고 해서 자유로운 건 아니에요. 사회는 우리를 보호자로만 보잖아요. 오메가의 본능을 자극하는 괴물처럼 그녀의 말은 내 가슴을 울렸다. 우리는 한강공원에서 만났다. 벤치에 앉아 그녀가 가져온 따뜻한 호떡을 나누며 서울의 겨울바람이 불어오는데 그녀의 페로몬이 나를 감쌌다.
그리고 내 몸은 점점 반응했다. 처음에는 가슴의 두근거림, 다음에는 꿈속에서 그녀를 부르는 목소리. 체리나, 왜 나한테만 이렇게 느껴질까?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다. 내 가족은 전통적인 집안이었다. 할머니의 한옥 집안에서 자란 나는 오메가로서의 역할을 강요받아왔다. 페로몬이 없다고. 그럼 베타처럼 살아. 하지만 결혼은 해야 해. 엄마의 말은 칼날 같았다. 채원은 달랐다. 그녀의 가족은 예술가 집안, 자유로웠다. 나는 오메가의 본능을 존중해요. 당신처럼 숨겨진 걸 깨우는 게 내 그림의 주제예요. 그녀의 말에 나는 점점 빠져들었다. 우리는 명동의 거리를 걸었다. 네온 사인이 번쩍이는 밤, 그녀의 손이 내 손을 스쳤을 때 내 페로몬이 피어올랐다. 이번에는 강하게. 채원이 멈춰 서서 나를 안았다. 체린. 이건 운명이야. 그 안기 속에서 나는 처음으로 오메가로서의 나를 느꼈다. 따뜻함, 보호받는 느낌.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직장에서의 소문이 시작되었다. 체린 씨, 요즘 알파랑 붙어 다니던데? 페로몬 없는데 어떻게? 동료들의 시선이 차가웠다. 한국 사회에서 레즈비언 오메가 알파 커플은 금기. 게다가 내 이 결함은 더 큰 스캔들이 될 터였다. 채원은 걱정했다. 무시해. 우리는 우리만의 세계를 만들면 돼. 하지만 나는 두려웠다. 이 감정이, 내 본능을 깨운 이 사랑이 나를 파괴할까 봐. 어느 날 채원이 나를 그녀의 스튜디오로 불렀다. 강남의 작은 아파트, 캔버스와 물감 냄새가 가득한 곳. 당신을 그려줄게. 그녀가 웃으며 말했다. 나는 모델처럼 포즈를 취했다. 그녀의 붓질이 내 피부를 스치듯 내 본능이 다시 깨어났다. 페로몬이 방 안을 채웠다. 체린, 당신의 향기. 이제 강해졌어. 나 때문에 그녀의 눈에 불꽃이 타올랐다. 알파의 본능.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 때문에 그날 우리는 키스를 나누었다. 부드럽고 깊고 서울의 밤하늘처럼 영원할 것 같았다. 하지만 그 키스 직후 문이 열렸다. 채원의 누나, 알파인 그녀의 가족 대변인. 채원아, 이게 무슨 짓이야? 오메가라고? 게다가 페로몬 없는 내 누나의 페로몬이 폭발하듯 퍼졌다. 채원이 나를 보호하듯 안았다. 누나, 이건 내 선택이야. 하지만 누나의 말은 내 심장을 꿰뚫었다. 사회가 용납 안 해. 너희 집안도 마찬가지야. 나는 도망쳤다. 비가 다시 내리는 거리로. 내 페로몬이 이제 자유롭게 피어나는 내 본능이 오히려 저주처럼 느껴졌다. 서울의 봄이 왔다. 벚꽃이 한강을 물들이는 그 시기, 내 삶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채원의 누나 사건 이후 우리는 잠시 거리를 두었다. 그녀는 메시지를 보냈다. 체리나, 미안해. 시간이 필요해. 하지만 그 시간 속에서 내 본능은 점점 강해졌다. 꿈에서 그녀를 보았다. 그녀의 손길, 그녀의 페로몬. 깨어날 때마다 몸이 떨렸다. 오메가로서의 본능이 알파를 갈망하는 그 힘. 나는 더 이상 무향의 유령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 깨달음은 고통이었다. 왜 하필 그녀일까? 왜 나 같은 존재를 깨우는 걸까? 나는 할머니의 한옥집으로 내려갔다. 경기도의 시골, 전통 한옥마을. 할머니는 나를 보며 한숨을 쉬었다. 리나, 내 엄마가 걱정하신다. 알파를 만난다고? 게다가 여자 알파라니. 이 한국의 전통 가정에서 오메가의 결혼은 알파 남성과의 인연으로 정해져 있었다. 레즈비언. 그건 상상조차 금기. 할머니는 차를 타주며 이야기했다. 옛날에 나도 그런 사랑을 알았어. 하지만 사회가 용납 안 했지? 결국 포기했단다.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 순간 나는 이해했다.
우리 여성들의 사랑은 항상 숨겨져야 하는 비밀이었다. 돌아와 서울로 나는 채원에게 전화를 걸었다. 만나요. 이야기하고 싶어요. 우리는 익선동의 골목 카페에서 만났다. 오래된 한옥을 개조한 그곳, 차 한 잔에 담긴 추억처럼. 채원이 늦게 왔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다. 채린. 누나가 가족 모임을 가졌어. 나 때문에 그녀의 말에 내 가슴이 아팠다. 무슨 일 있었어? 채원이 손을 잡았다. 그 접촉으로 다시 본능이 깨어났다. 가족이 반대해. 알파로서의 책임, 집안의 명예. 그리고 너의 페로몬이 없다는 소문이 퍼졌대, 소문. 누가? 직장에서. 나는 떨었다. 나 때문에. 당신이 고통받는 거예요? 그날 우리는 한옥 골목을 걸었다. 익선동의 봄바람, 벚꽃 잎이 흩날리는 그곳에서 채원이 고백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해. 오메가든 무향이든 상관없어. 당신의 본능이 깨어나는 게 내 그림처럼 아름다워. 그녀의 페로몬이 나를 감쌌다. 나는 울었다. 나도. 사랑해요. 하지만 이 사랑이 우리를 파괴할까 봐 두려워. 우리는 포옹했다. 그 안기 속에서 내 페로몬이 꽃피듯 퍼졌다. 카페 주인 아주머니가 멀리서 보며 미소 지었다. 젊은이들 참 예쁘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사회의 차가운 시선이 도사리고 있었다. 여름이 다가왔다. 채원은 새로운 전시를 준비했다. 깨어난 본능. 주제는 나였다. 그녀의 스튜디오에서 나는 모델이 되었다. 물감 냄새 속에서 그녀의 붓이 내 몸을 그렸다. 채린, 당신의 향기가 영감이야. 그녀의 눈빛이 뜨거웠다. 알파의 본능이 나를 보호하려는 그 힘. 나는 그녀의 어깨에 기대며 속삭였다. 당신 덕분에 내가 살아난 기분이에요. 우리는 키스를 나누었다. 이번에는 더 깊게, 하지만 여전히 순수하게. 서울의 더위가 우리를 감쌌지만 그 사랑은 시원한 강물 같았다. 그러나 갈등이 시작되었다. 채원의 전 연인, 베타 여성 소연이 나타났다. 소연은 채원의 옛 동료 화가. 채원아, 그 오메가 때문에 내 커리어를 망치려 해. 소연의 말은 독이었다. 그녀는 채원의 전시를 방해하려 했다. SNS에 소문을 퍼뜨렸다. 알파 화가 채원, 결함 있는 오메가와의 스캔들. 댓글은 악랄했다. 레즈비언 커플. 한국에서. 웃기네. 페로몬 없는 오메가? 가짜야. 나는 울며 채원에게 말했다. 나 때문에. 헤어지자. 하지만 채원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소연이야말로 문제야. 그녀가 질투하는 거지? 소연의 반격은 더 치명적이었다. 그녀는 채원의 가족에게 편지를 보냈다. 채원이 알파로서의 본능을 잃고 있어요. 그 오메가 때문에 채원의 아버지, 보수적인 사업가께서 직접 전화했다. 채원아, 그만둬. 집안 망신이야. 채원은 울었다. 아빠, 이건 사랑이야. 제 본능이에요. 하지만 아버지의 말은 단호했다. 알파는 보호해야 해. 오메가가 아니면 남성 알파와의 인연을 찾아. 그날 밤 채원은 내게 달려왔다. 채린, 도망치자. 제주도로 가서 새 출발하자. 제주. 그 섬의 푸른 바다, 자유로운 바람. 나는 망설였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 내 본능이 대답했다. 좋아요. 우리는 비행기를 탔다. 제주의 공항, 열대의 바람이 불어왔다. 우리는 작은 펜션에 머물렀다. 해변을 걸으며 손을 잡고. 여기서라면 우리 사랑이 숨길 필요 없어요. 채원이 웃었다. 제주의 오름을 오르며 우리는 미래를 이야기했다. 결혼하자. 법적으로 가능해진 한국에서. 하지만 그 행복은 짧았다. 소연의 마지막 카드가 나왔다. 그녀가 내 가족에게 연락했다. 당신 딸이 채원을 유혹해요.
페로몬으로 엄마가 울며 전화했다. 리나, 집으로 와. 이건 잘못된 거야. 반역. 아니, 배신이었다. 소연의 질투가 우리를 갈라놓으려 했다. 제주의 가을, 바람이 제주 바다를 스치며 노래했다. 우리는 작은 마을에서 살았다. 채원은 현지 갤러리에서 그림을 그렸고 나는 카페에서 일했다. 내 페로몬은 이제 안정되었다. 채원의 곁에서 본능이 평화로웠다. 채린, 당신 덕분에 내 그림이 살아났어. 그녀의 전시회는 성공적이었다. 제주의 관광객들이 몰려들었다. 이 그림, 감동적이네요. 오메가의 각성, 누군가 물었다. 채원이 나를 보며 웃었다. 네, 제 연인의 이야기예요. 하지만 서울의 그림자는 길었다. 소연의 배신은 더 깊었다. 그녀가 언론에 제보했다. 유명 알파 화가 채원, 레즈비언 스캔들. 결함 오메가와의 사랑 기사가 터졌다. 채원의 전화가 울렸다. 매니저, 가족, 친구들. 채원 씨, 취소됐어요. 전시의 채원은 무너졌다. 왜 나한테 이런 짓을, 나는 그녀를 안았다. 내 페로몬이 그녀를 달랬다. 함께 이겨내요. 당신의 본능이 강하잖아요. 우리는 서울로 돌아갔다. 한강의 겨울, 눈이 내리는 그곳에서 대면했다. 소연을 만난 카페, 인사동의 전통 찻집. 소연 씨, 왜요? 채원의 목소리가 차가웠다. 소연은 웃었다. 사랑. 그건 환상이야. 너는 알파, 나는 내 곁에 있을 자격이 있었어. 배신의 고백. 소연은 채원의 옛 연인이 아니었다. 그냥 질투하는 동료. 내 페로몬 없는 그 오메가 때문에 내가 변했어. 나는 참았다. 소연 씨, 사랑은 강요할 수 없어요. 채원은 나를 선택했어요. 하지만 소연의 말은 칼이었다. 사회가 용납 안 해. 한국에서 레즈비언 커플. 특히 오메가 알파. 웃기지. 그녀의 페로몬이 방을 채웠다. 배타지만 분노로 강렬했다. 채원이 일어났다. 끝이야, 소연. 더 이상 내가 내 삶에 끼어들지 마. 우리는 나왔다. 눈보라 속에서 채원이 울었다. 미안해, 채린. 내가 약해.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아니, 당신이 강해져서 내가 깨어났어요. 고조는 가족 모임이었다. 채원의 집, 강남의 고급 아파트. 아버지, 누나, 할아버지. 전통 한식 상이 차려진 식탁. 채원아, 이 오메가를 데려오다니. 아버지의 목소리가 낮았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안녕하세요. 채린입니다. 할아버지가 물었다. 페로몬이 없다는데 어떻게 알파를 자극하나? 채원이 대답했다. 할아버지, 사랑은 페로몬이 아니에요. 마음이에요. 누나가 비웃었다. 마음. 사회가 뭐라고 할까? 내 커리어는 끝장이야. 나는 참지 못했다. 저희 사랑은 진짜예요. 채원이 제 본능을 깨워줬어요. 무향의 오메가였던 제가 이제 살아있어요. 아버지의 눈이 흔들렸다. 살아. 그게 무슨 소리냐? 이채원이 그림을 보여주었다. 깨어난 본능. 나의 초상화. 이게 증거예요. 채린의 향기가 제 영감입니다. 방 안이 고요해졌다. 할아버지가 한숨 쉬었다. 옛날에 나도 그런 사랑을 받단다. 하지만 세상이 변했어. 이제는 용납할 수 있나? 모임은 파국이었다. 아버지가 채원을 내쫓았다. 집에서 나가. 상속권 포기해. 채원은 나를 데리고 나왔다. 눈 속에서 우리는 한강 다리를 건넜다. 채린, 후회 안 해. 그녀의 물음에 나는 키스했다. 절대에 하지만 내 가족도 움직였다. 엄마가 제주 펜션을 찾아왔다. 리나, 집으로 가자. 이건 병이야. 엄마의 눈물. 오메가로서의 본능?
그건 남자 알파와 함께여야 해. 나는 울었다. 엄마, 제 본능은 채원이 깨웠어요. 여자지만 진짜예요. 배신의 연쇄. 소연이 내 직장에 소문을 퍼뜨렸다. 페로몬 없는 레즈 오메가 고나는 해고되었다. 채원의 갤러리 계약도 취소. 우리는 원룸으로 돌아갔다. 서울의 겨울밤, 서로를 안고 울었다. 이게 끝인가? 채원이 속삭였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시작이에요. 우리 본능이 함께라면? 겨울이 깊어지던 서울, 우리는 바닥에 앉아 미래를 그렸다. 채원은 작은 온라인 갤러리를 열었다. 무향의 사랑, 제주의 추억, 한강의 벚꽃, 우리의 키스. 그림 하나하나에 내 페로몬이 스며들었다. 채린, 내가 내 뮤즈야. 그녀의 미소에 내 본능이 평안했다. 소셜미디어에서 반응이 왔다. 이 커플, 용기 있어요. 한국 사회가 변해야 해. LGBT 커뮤니티가 지지했다. 작은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최후의 고조가 왔다. 소연의 최종 배신. 그녀가 우리를 습격했다. 아니, 법적으로. 채원, 내 그림은 내 아이디어야. 도둑질, 소연이 소송을 걸었다. 법정은 서울의 중심, 차가운 대리석 바닥. 변호사들이 페로몬 얘기를 했다. 피고의 알파 본능이 왜곡됐습니다. 오메가의 영향으로 채원은 증언했다. 소연 씨, 당신의 질투가 우리를 아프게 했어요. 하지만 사랑은 훔칠 수 없어요. 나는 증언대에 섰다. 제 페로몬이 없었지만 채원이 깨워졌어요. 그게 증거예요. 판사가 물었다. 증거, 채원이 그림을 제출했다. 날짜, 스케치. 소연의 주장은 무너졌다. 판결은 우리 승리. 소연은 패소, 그녀의 명예는 실추. 법정 밖에서 채원이 나를 안았다. 이겼어. 채린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진짜 승리는 그 후였다. 채원의 가족이 왔다. 아버지가 서 있었다. 미안하다. 채원아. 내가 잘못 봤어. 할아버지의 말, 옛사랑처럼 너희도 지켜봐야겠구나. 내 엄마도 할머니와 함께. 리나, 내 행복이 제일이야. 포옹 속에서 페로몬이 섞였다. 무향이 아니었다. 사랑의 향기. 봄이 다시 왔다. 우리는 한강공원에서 피크닉을 했다. 벚꽃 아래 채원이 반지를 꺼냈다. 채린, 나와 결혼해. 우리의 본능을 영원히. 나는 울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영원히. 주변 사람들이 박수 쳤다. 서울의 젊은이들, 변화의 물결. 우리의 사랑은 한국 사회의 작은 혁명이었다. 그 후 우리는 제주에 작은 집을 샀다. 채원은 화가로, 나는 작가로 살았다. 내 책 깨어난 향기, 오메가의 이야기를 썼다. 무향의 나, 알파의 접촉으로 피어난 삶, 독자들은 울었다. 이게 진짜 한국 이야기야. LGBT 권익 단체가 우리를 초대했다. 강연에서 나는 말했다. 사랑은 페로몬이 아니에요.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이 본능을 깨워요. 채원이 곁에서 속삭였다. 당신 덕분에 내 삶이 완성됐어. 우리는 손을 잡고 제주의 바다를 보았다. 파도가 부서지는 소리처럼 우리의 사랑은 영원했다. 무향의 오메가였던 내가 알파의 사랑으로 모든 본능을 깨웠다. 그건 비극이 아니라 인간적인 승리였다. 서울의 번잡함 속에서 피어난 우리만의 꽃.